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아이온큐가 미국의 파운드리 기업인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를 18억 달러의 전격 인수했다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요동쳤지만 사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2025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산 수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양자 주권을 선포하며 설계한 거대한 청사진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병의 뿌리는 2025년 9월에 백악관에서 열린 양자 및 AI 서밋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그리고 소버린 반도체라는 세 가지 기둥을 국가방위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회의 석상에는 스카이워터 CEO 토마스 선더먼이 핵심 인물로 앉아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온큐 CEO 니콜로 드마시는 워싱턴 DC에서 의회합동경제위원회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드마시 CEO는 위원들로부터 골든돔 방어 체계에 대한 공로로 이례적인 찬사를 받았는데, 골든돔은 초운송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이른바 불가능한 수학을 풀어내야 하는 차세대 방어 시스템입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센싱 기술이 그 해답을 제시했기 때문인데, 당시 니콜로 드마시는 미국 안보를 책임질 이 거대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험실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미국 내 공장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공장이 바로 스카이워터였는데, 스카이워터는 미국 국방부가 인증한 카테고리 1A 신뢰 파운드리로 국가기밀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2025년 10월 20억 달러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며 이 거대한 인수를 위한 실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 이번 합병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백악관과 국방부 그리고 자본시장이 1년 넘게 공조하여 만든 정부 엔도스먼트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동안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가 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확장성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거울과 레이저 장비가 방 하나를 가득 채워야만 겨우 수십 개의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 핵심 무기는 바로 3D 이종 통합 기술입니다. 최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아이온큐와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2.31GHz 주파수의 음역광학 변조기를 시모스 칩 위에 직접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것이냐 하면 기존의 책상만 하던 레이저 장치를 손톱만한 반도체 칩 안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방식보다 마이크로파 전력을 100배 적게 쓰면서도 큐비트를 훨씬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의 고질적인 문제인 열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스카이워터는 바로 이 3DHI 공정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클래식 AI 칩과 양자 트랩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올려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죠. 이제 아이온큐는 스카이워터의 200mm 웨이퍼 파운드리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양자 칩을 일반 CPU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가 2024년부터 256 큐피트 QPU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온큐는 현재 10,000큐비트 이상의 QPU 설계를 이미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연구실의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 배치될 수 있는 양자 엔진이 실리콘칩 형태로 양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려면 그 기업이 누구를 고용하는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최근 인사 이동을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2026년 1월 19일에 아이온큐의 새로운 CIO로 합류한 KT 에링턴의 커리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KT 에링턴은 불과 몇 주 전까지 미국 국방부의 최고정보 책임자 대행으로 근무하며 미국의 모든 국방 공급망의 보안 표준인 CMMC를 총괄 설계한 인물입니다. 펜타곤의 보안 정책을 직접 만들고 집행하던 실세가 퇴임하자마자 아이온큐로 직행했다는 것은 아이온큐의 공급망 자체가 곧 미국 국방부의 표준이 될 것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링크드인을 통해 보안을 모든 단계에 통합하여 국가의 중추를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것은 아이온큐가 만드는 양자 컴퓨터가 미국의 국가기밀 데이터와 핵무기 통제체계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막의 핵심 두뇌로 쓰일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 우주군 델타6에서 글로벌 사이버 아키텍처를 진두지휘하던 레슬리 커쇼가 CISO로 합류했습니다. 우주군은 위성통신과 궤도 방어의 핵심 부대입니다. 즉, 아이온큐의 기술이 지상을 넘어 우주 궤도와 방어 시스템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이제 아이온큐의 임원진은 단순히 비즈니스맨들이 아니라 펜타곤의 작전 지도를 그리는 전략가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열광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전장 환경의 극복입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적의 GPS 교란인데, GPS가 먹통이 되면 수천억 원짜리의 무인기도 무용지물이 되죠. 하지만 아이온큐가 투자한 헤븐 에어로텍의 수소 연료 전지 드론 G1은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드론에는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기반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됩니다. 양자 센싱 기술을 활용하면 위성 신호 없이도 지구 자기장과 중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자신의 위치를 오차없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적이 아무리 강력한 재밍 신호를 쏴도 아이온큐의 양자 드론은 유의히 적진을 누비며 작전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배터리 드론보다 비행 시간을 10배 이상 늘려 10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합니다. 비행 거리만 600마일에 달하죠. 여기에 아이온큐의 양자 암호 기술이 더해지면 드론 간의 통신은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해집니다. 적군이 통신을 가로채는 순간 양자 상태가 붕괴되어 정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이 왜 수소 드론과 양자 기술의 결합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적의 전자전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치트키와 같습니다. 이번 합병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미국 정부가 사실상 아이온큐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26일에 공개된 SEC 공시와 상무부의 요약서를 분석해보면 미국 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총 16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안에는 2억 7,7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뿐만 아니라 13억 달러에 달하는 15년 만기 장기 저리 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정부가 이 지원의 대가로 아이온큐의 보통주 1610만 주와 함께 전체 지분의 10%를 살 수 있는 워런트를 챙겼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아이온큐의 지분을 최소 8%에서 최대 16%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미국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황금줄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추진하는 이 전략은 이른바 루트린 독트린으로 불립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AI 및 양자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벤처 캐피탈처럼 직접 투자하여 소버린 권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온큐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기업, 즉 미국 정부 자체가 주주인 국가공인 양자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정부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험이 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현재 전 세계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의 행보를 보면 엔비디아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저물 수도 있다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아이온큐의 최근 채용 목록을 보면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양자과학자가 아니라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나 AMD 같은 곳에서 자동차급 반도체와 극한 환경 반도체를 설계해본 베테랑 엔지니어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펜타곤이 요구하는 골든돔 시스템은 위성 궤도의 극한의 방사선과 온도 변화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3DHI 기술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GPU 렉 전체가 처리해야 할 막대한 AI 연산을 단 하나의 양자 칩으로 대체하려는 양자 가속기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2028년까지 20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8,000개 이상의 고충실도 논리 큐비트를 가동한다는 로드맵이 실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레이저 장비가 가득했던 실험실을 벗어나 이제는 스카이워터의 파운드리에서 양산되는 실리콘 양자칩이 데이터 센터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온큐가 꿈꾸는 미래이며 미국 정부가 16억 달러라는 거금을 베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뉴스였다면 이제부터는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를 선택하며 던진 승부수, 그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연방정부의 정책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 연방 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문장, 두 번째로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베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가까운 빅벳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러함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M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 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 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벳을 걸 때 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 양자 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 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 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 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가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 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 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양자연구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룩헤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은 이미 미국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 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단 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